다음의 글은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에서 펴낸 일본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반도나 대륙으로부터 자발적 또는 타발적인 이유로 일본 열대에 와서 살게 된 도레인들은 이 시기에 야마토 정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5세기에는 궁월군이 백제로부터 127현의 민을 이끌고 와서 양잠과 기직을 전하였고, 그 자손 하타우지는 미 개척지인 교토를 개척하였다. 또한 백제의 박사 왕인이 논어와 천자문 등의 유교와 한자를 전하였다. 또한 6세기 중엽 이후에 도래한 근내 한인들은 옛 도레인들을 압도하면서 6세기 후반 소가 시대부터 다이카 개신 645년 전후로 활약하였다. 5세기부터 6세기 사이 일본 열도로 도래한 사람들이 일본의 고대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글들은 모두 사실일까요? 전반적인 글의 흐름은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개개의 사건들은 각각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백제의 박사 왕인이 눈에 들어오는데, 논어와 천자문을 전해주었다는 그 기록에 대한 반론이 있어 지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곽경씨가 쓴 왕인 박사는 가짜다라는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네이버 백과의 왕인에 대한 설명이다. 본문과 분리하였다. 이해를 위해 단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AD 404년에 왕인이 천자문과 논어를 가지고 일본에 갔다 라는 것이 고사기 원문의 요지인데, 논문의 저자는 여기에다 다음과 같이 장황한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이 해설은 정말로 장황하여 제대로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을 뿐이다. 천자문은 AD 500년대 초에 처음 세상에 나왔고, 이때 논어 관련 참고서가 중국에 왕창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통하여 일본 서기에는 AD 404년으로 기록되어졌지만 왕인이 실제로 천자문을 가져간 것은 500년대 초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3. 500년대 초와 404년으로 약 100여 년의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왕인의 후손들이 자기 가계가 유서 깊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인의 활동 시기를 100년 전으로 끌어올려 404년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4. 그런데 일본 서기를 만들 때 옆에서 보고 있던 중국인들이 왕인을 100년 전으로 둔갑시키면 거짓이 탄로난다고 지적하였을 것이라며. 5. 이와 같은 연구에서 나온 종합 결론은 404년이라는 기록은 그냥 두고서 일본 서기를 기록할 때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책의 제목, 다른 역사 기록인 고사기에서 나타나는 왕인이 같다는 논어 천자문 등의 책 제목은 감추고 그냥 경전에 능했다 하고만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다. 왕인 박사의 이야기는 일본 서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겠죠. 그런데 일본 서기에서는 왕인 박사가 AD 404년에 천자문을 일본에 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천자문이 세상에 처음 나온 시기가 AD 500년대 초라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물론 한자가 일본에 처음 전해진 시기는 5세기 이전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명확한 기록을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절에 일제가 유독 강조하고 또한 적극 활용한 것은 일제가 왕인 박사를 식민지 통치의 수단으로 써먹기 위해서였다고 저자 곽경씨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글도 참고해 보도록 하죠. 왕인 박사가 근대에 들어 일본 국책인 내선일체에 동원되어 전면적으로 역사적 인물로 재탄생하게 되는 과정은 알려진 것으로만 아래와 같이 3번에 걸쳐 있었고, 그것은 근대 일본의 조선 식민지 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조금만 유심히 보면 드러나는 왕인의 허구성이 완전히 외면되고,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로 둔갑한 왕인의 재탄생은 일본의 내선일체 정책에 따라 조선인들을 일본 천황의 황혼에 감화하여 충성을 다한 조선 왕인을 본받아 황민으로 만들려는 조선인의 통치에 그 목적이 있었다. 첫 번째, 왕인 묘연 확대 정화 공사 1899년. 두 번째, 왕인 신사 봉찬회의 결성 1927년. 세 번째, 박사 왕인비 건립 1940년.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토에서는 일본 천황도 신에 포함되어 받들어졌는데, 조선인의 경우 신에 대한 숭배의 개념이 생소했던 것이 식민지 경영자들의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그 대신 조선인들은 조상에 대한 숭배의 정신이 철저한 민족이므로 영리한 일본의 통치자들은
왕인이라는 조상을 끄집어내어 조선인 후손들에게 식민지 철학을 주입하는 데 이용한 것이다. 저자 곽경씨는 일본 열도에 우리가 문화를 전수해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일제 식민지의 잔재를 고쳐 바로잡고 보다 정밀하게 한일 고대사를 연구하고자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 곽경씨가 읽고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책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홍윤규의 일본 속의 백제, 구다라 백제, 김은혜의 새로 쓰는 한일 고대사, 이종기의 일본의 첫 왕은 한국인이었다. 프랑크 호소노의 일본을 정복한 한국인 이야기 등입니다. 저자 곽경씨는 또한 단재 신치호 선생의 주장이나 존 칸터 코벨의 주장에도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본의 부정확한 주장에 부하내동하여 전남 영왕군에 건립된 왕인박사 유적지에 대해서도 몹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이 이 같은 주장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반영했는지는 알 길이 없죠. 올 3월에도 전남 영암에서는 영암 왕인 박사 축제가 거행된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다 지어놓은 건물을 때려 부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기에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곽경씨와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도 백제 왕가가 천황가로 유입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백제가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는 가야의 역할에 더욱 주목하는 것일 뿐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한일 양국의 설린에도 큰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백제 왕가가 천황가로 유입되었다면 그때가 26대 게이타이 천황 때가 아닌가 합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글은 김은혜 씨가 쓰신 새로 쓰는 한일 고대사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게이타이 천황과 무령왕이 친형제임을 입증할 중요한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본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인물 화상경 청동제입니다. 이 인물 화상경은 503년 무령왕이 아우인 게이타이 천황에게 보낸 것으로 고증되고 있습니다. 이 화상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미년 503년 8월 10일 대왕의 영간에 남동생인 왕을 위하여 오시사카 궁에 있을 때 사마께서 아우님의 장수를 염원해 보내주는 것이다. 계중 비직과 예인 금주리 등 두 사람을 보내 최고급 구리세 200한으로 이 거울을 만들었다. 사마는 무령왕의 이름입니다. 이 화상경을 보낸 사람은 무령왕이고 503년은 겪는 경천왕은 게이타의 천왕이며 두 사람이 친형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중비직이란 강력한 힘을 가진 직책이라고 합니다. 이 동요는 와카야마 현 스타치만 궁에서 발견된 방지경, 즉 한나라 때의 거울을 모방해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기록된 계미년이 443년이냐 503년이냐를 두고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